물을 달라고 하면 물이 아니라 탄산수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가마다의 특징이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물이라고 했을 때 탄산수다. 근데 그것도 또 맞지가 않아요.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서비스를 많이 안 해본 승무원하고 그 일가를 모시게 됐는데 똑같이 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서는 이게 탄산수다, 이분은. 또 이분은 진짜 물이다. 순간 헷갈린 거예요. 이분이 많이 서비스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도 따라가고 그러면 탄산수도 따라가서 선택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 내 의지를 다 알아들어라. 그렇다니까요. 자, 박창진 전 사무장은 VIP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하나요?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사람의 머릿속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VIP 담당하는 승무원들은 독심술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아까 우리 김태환 변호사 얘기한 대로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맞춰서는 행동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예측 불허이고 온 가족이 다 굉장히 저렇게 이상한 좀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억지 소리를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읽어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대한항공 이 일가의 어떤 그 갑질의 끝이 어딘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 갑질 파문에서 가장 충격을 주었던 것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녹취 파일이었죠. 갑질을 직접 겪었던 그 박창진 전 사무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좀 거친 표현까지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녹음 파일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저도 대충 짐작은 갑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 이제 좀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뭐 녹음 파일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같이 사건을 했던 상대 쪽, 조현아 씨 쪽 아마 그 변호사들이겠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 뭐, 여자가 진짜 소리를 질러봐, 뭐, 얼마나 소리 지르고 저렇게 야수 같다고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 조현아 씨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반인의 기준으로 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질러봐야 뭐,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가 큰 따님이셨어요. 이제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매니저는 저 모델과 다르게 배가 나오고 뭐 40대, 50대의 중년인데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옆에 있는 임원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별로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이 다 별로입니다. 모든 안 좋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음성 파일에도 나오신 뭐 조현민 씨와 조현아 씨가 화를 막 내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다시 물어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다시 똑같이 좋습니다로 가고. 너무 좋다로 가는 거예요. 자, 송국광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박창진 전 사무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지를 않고 하수인 정도로 봤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창진 사무장만 인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현민 씨 그 조명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자택에 근무했던 직원이에요. 그렇죠. 그 직원이 3개월을 근무를 하고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고, 그때 같이 있었던 필리핀 사람 가사 도우미도 3개월 동안 3명이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가정 도우미 그래도 막 고함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서 그 3명이나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택에 근무했던 그 직원이 그런 말을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가정에는 그 사람은 그쪽 가족들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박창진 사무장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뭐 선민의식 뭐 이런 것의 발로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재벌가들의 계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책도 내셨으니까 손흥숙 국장님께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이런 행동들 재벌가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선민 사상이 젖어 있는 당연한 행동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항공, 한진그룹 일가들이 보여주는 저 부분은 좀 굉장히 정도가 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인성이라든지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어떤 재벌가의 선민의식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우리 많은 재벌가가 일종의 좀 구름 위에 좀 떠 있죠. 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성장 과정 자체가 특별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결혼 자체도 또 특별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 동종교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사회의 어떤 가치가 지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까 박창진 전 사무장 얘기가 참 중요한데, 회장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이러한 어떤 제왕적인 문화 이런 네.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앞으로는 좀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앙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 자칫 들으면 안타까움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 건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박창진 전 사무장은요, 정의당 정당 연설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박창진 전 사무장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직원이자 박 전 사무장의 전담 감시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MBC 카메라가 있는 뒤쪽에 서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던 자가 지속적인 저를 감시해왔던 객실 내부 노무 담당자입니다. 이것이 저희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제가 어떤 고통과 박해를 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박창진 전 사무장은 이미 지금 대한항공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근무는 하고 네, 있지만 근무는 하고 있죠. 사무장 자리에서는 지금 네, 사무장 자리에서 내려와 있고요. 그런데 외부 활동을 하는데도 대한항공의 지금 담당자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 담당자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 얼굴을 박찬진 사무장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오늘 또 정의당과 그 자리에 보이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그 조현아 그 해양 사건 때도 그랬지만은 네. 계속 일단은 그 어느 가족을 보호하는 데만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 녹취 파일 나온 것, 뭐 이명희 이사장이나 그 녹취 파일 나왔을 때마다 대한항공 측에서 하는 것이 확인해 줄 수 없답니다. 네. 말을 하는 것이. 네. 이거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않고 부인도 않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는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대한항공 쪽에 물어도 답은 딱 하나입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이것은 그 대한항공 안에 그 문화겠죠. 오늘 일가들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저 노무 담당자가 또 박창진 사무장도 계속 그 추적을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뭐 기자 두 분이 계시니까 검찰 관련 기사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긍정입니다. 긍정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시사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박창진 전 사무장이 이제 지명하면서 대한항공 노무 담당자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이렇게 감시하고 탄압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어떤 방법으로요? 직접 자신의 회사의 직원들이 노무 담당자가 가서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제2, 제3의 외부에 이제 외주를 주고 해서 전혀 외부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하. 감시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게 대한항공 사례라고는 저희가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지 사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